이번 사연은 한동안 연 끊었던 시모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하며 합가를 운운하길래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대 중반 아직 철이 덜 들었을 어린 나이에 결혼해 이제 곧 40을 바라봅니다. 아이 하나와 맞벌이로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시어머니에게 독한 소리를 잘도 하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당신의 애지중지하던 시동생과 동생마저 외면해 홀로 외롭게 지내는 시어머니에게 측은지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을 보면 저도 참 천성이 못된 사람인가 봅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눈치 없는 듯한 막말에 지쳐 있었지만 저는 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3년간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못된 말과 하녀 대접을 참아내며 살았죠. 어른이니까 내가 참아야 한다. 내가 잘하면 어머님도 언젠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게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란 걸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것이 한이 되네요. 3년이 지나서야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독불장군 같은 분이었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존재로 저를 취급하셨어요. 제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순하기만 한 남편은 저의 화풀이 상대가 되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바로 시어머니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4년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제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곧 터져나올 화산처럼 위험한 마음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분노와 상처가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서야 저는 시어머니의 독불장군 같은 성격에 맞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하녀 대접을 받으며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한 후 동서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저를 대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 동서는 소위 대기업에 다니는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그 직업을 1순위로 여기며 동서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었습니다. 동서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나라를 거의 먹여 살리는 회사라며 그 회사 직원인 동서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임신 6개월이었을 때 동서도 임신을 했었거든요.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시어머니가 동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여기저기 신이 나서 자랑을 하시더군요. 저는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흔히들 장손을 바라시는 옛날 분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정작 차남의 임신을 훨씬 더 기뻐하는 모습에 저와 남편은 의아했어요. 안 그래도 동서는 시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얄미운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편애까지 더해지자 질투심을 넘어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하녀처럼 생각하는 것도 싫었지만 어머님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형님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동서의 태도 역시 참기 힘들었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 무슨 경사가 있으면 남편과 둘이 고생하는 동안 시동생과 동서는 시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정답게 담소를 나누며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저에게 맏며느리로서 편하게 사는 줄이나 알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 집안의 고생은 모두 저의 몫이었고 동서는 그저 대기업 며느리라는 타이틀 하나로 거의 공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불공평함이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모든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든 건 괜찮았는데 차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니 그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환갑 때 제가 임신 6개월이었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어머님의 환갑이니 고생 좀 하겠다고 큰맘 먹고 모든 준비를 맡았습니다. 식당 예약부터 친척들 초대 연락, 답례품 준비 등 모든 굵직한 일들을 남편과 제가 신경 썼어요. 시동생과 대기업 며느리인 동서는 자기 생활을 할 뿐 전혀 거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만나면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정답게 담소를 나누는 건 여전했고요. 저와 남편은 토요일부터 식당에 가져갈 음식 몇 가지를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환갑잔치 때문에 음식을 몇 가지 가져가도 되냐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몇 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가 환갑이라고 정성껏 잡채와 나물 몇 가지를 해서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맛을 평가할 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반면에 동선의 친정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며칠 전부터 검색하고 장봐가면서 주말 내내 음식하고 환갑 준비하느라 저는 정말 머리 아팠거든요. 동서는 음식은커녕 먹기만 하고 식당 선정에 대해 볼멘소리만 했어요. 일요일 점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시댁에 모여서 차를 마시며 다과상을 차렸어요. 그 후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뒷정리까지 마친 뒤에 제가 잠시 방에 누워있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제가 한 음식과 저희 엄마가 해서 보낸 음식을 비교하며 끝없는 음식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도 비싸기만 할 뿐 맛은 별로였다고 하는데 그걸 동서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몇 달 후 남편 사촌동생 결혼식을 언급하며 결혼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참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에 또 강조를 하셨어요. 문제는 그 결혼 날짜가 제 출산 예정일과 비슷한 날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기를 낳았을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 몸이나 곧 태어날 손주보다 집안 경조사가 더 중요하다는 시어머니의 철딱선이 없는 모습은 며칠 동안 쌓인 제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아갔죠. 그날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이 만든 나물이 정말 맛있던데 저도 좀 싸가지고 가도 될까요? 칭찬은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동서의 말에 끼어들어 그 맛없는 걸 뭘 가져가려고 하냐? 이러셨어요. 당신이 해놓은 맛없는 김치를 가져가려고 동서에게 강요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만든 음식인데 그렇게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맛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참아서도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이 한 음식 맛없어서 못 먹겠단데요. 집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계셨고 저는 그 시선을 즐겼어요.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로 말한 적이 그때 난생 처음이었고 제 목적이 달성된 것이 좋기만 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감히 제가 그분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든 것이었으니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후폭풍을 예상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어머님이 한 음식이 맛이 없기도 하지만 사실 어머님한테 기분이 나빠서 어머님이 한 음식을 안 먹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다 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지금 임신한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신 거냐고 따졌어요. 어머님 환갑 준비하느라 임신한 몸으로 며칠 동안 고생한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 음식 평가나 하며 철딱서니 없게 구는데 도대체 언제 철드실 거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른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보라면서 욕지거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순하기만 하던 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마음대로 하고 사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고생만 하고 엄마한테 욕이나 먹는데 이제 그런 멍청한 짓은 그만할게요. 그렇게 사랑하는 쟤네랑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가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등 뒤에 대고 자식이 다 그 정도는 하는 거지 뭐 그리 대단한 일 했다고 생색을 내냐? 나도 니네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게 아깝기도 하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상태로 차를 타고 그 집을 벗어나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보고도 당장 차단하라고 이제 우리는 가족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며 울먹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1년 정도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시동생이 남편 SNS를 보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고 싶어 한다고 시동생이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시동생에게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오지 마시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 기간에 시어머니가 없는 평온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거든요. 저희가 시댁과 연을 끊고 나서 아이가 돌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시댁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며 저를 무시하는 도구로 삼았던 시동생의 결혼 생활이 근본부터 거짓으로 도배된 것이었다는 소식이었죠. 소문의 진원지는 동서의 직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대기업 직원이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에 경악했고 자신의 체면과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굴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서는 전혀 시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났대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불러 거짓말에 대해 추궁했더니 동서는 오히려 그동안 쌓인 자신의 울분을 폭발시켰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에게 소리까지 지르며 형님이 영 끄는 이유를 모르시겠냐? 어머니 주제를 알아라. 나 같은 며느리 못 얻는다.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하겠다. 어머님 아들 능력 생각하고 말해라. 이렇게 쉴 새 없이 쏘아붙였대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할 때 쓰던 멸시의 단어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네요. 평생 남에게 고함을 지르고 며느리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며느리한테 난생 처음 그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 한동안 병자처럼 누워 계셨대요. 결국 동서는 나도 형님처럼 연 끊고 살 거니까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 하고 저희처럼 시어머니랑 등져버렸다고 해요. 그 후로 시동생만 간혹 시댁에 들를 뿐 시어머니는 이제 명절에도 혼자 지내는 외로운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남편과의 통화에서 시어머니는 목소리마저 갈라져 울먹이며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아마 그때 저에게 쏟아부었던 막말과 멸시가 뒤늦게 후회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저희가 필요하니까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뒤늦은 사과마저 허용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덤덤한 목소리로 쓸데없는 행동은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도 저에게 옮겨오지 못하도록 저를 보호하려 애썼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자기도 너무 화가 났었기 때문에 그 화가 안 풀려서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는 몇 년 더 지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야 비로소 시어머니와 왕래를 재개했습니다. 시동생네가 저희보다 조금 먼저 시댁과 왕래를 시작했고 저희는 명절과 어버이날만 겨우 방문하는 최소한의 도리만 했죠. 용건이 있을 때만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했고 저는 특별한 날에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 외에는 굳이 시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지난달 어버이날에 저희와 시동생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일도 하기 힘들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며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합가를 은근히 원하는 눈치셨는데 순간 실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만보가 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짠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유는 어머님이 잘 아실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대단한 며느리가 어머님 잘 모시고 살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몇 년간 어머님께 받았던 그 멸시는 10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니까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대기업에 다닌다고. 와, 참 저희 시어머니는 입이 못 대먹어서 그냥 눈치 없는 소리가 줄줄 흘러나오는 스피커인 줄 알았네요. 저는 할 수 있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예뻐하시던 대기업 며느리에게 의지하시고요. 물론 저희도 자식이니 병원비나 생활비 등 어느 정도 돈을 낼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수발이나 모시고 사는 거, 어떤 존중의 표현 같은 것은 평생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낳은 후 일을 하지 않았기에 시동생네가 넉넉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건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저 제가 가진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속이 좁다고 욕하실 분도 있고 그래도 도리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남편은 제 편입니다. 남편은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했던 행동은 우리 아이까지 무시한 거 이라며 지금까지도 그때 있었던 일을 종종 말하곤 합니다. 남편도 그때 그 서운함은 평생 안 풀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함께 불효하는 막대먹은 자식이 되었지만 마음에도 없는 위선을 떨면서 살았던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요. 저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또 받아줘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얼마 안 걸릴걸요. 사기꾼 동서한테 다 털릴 날이 머지 않을 텐데 그건 좀 걱정되지만 그냥 모른 채 하고 맘 편히 사시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